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장 변수와 벡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자, 변수와 벡터입니다. 아래의 기본 연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고요. 그 다음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벡터가 무엇인지, 벡터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이해했으면 그걸 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것 중에 리스트, 다른 언어에선 배열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팩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기본 연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타이핑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코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꺽쇠는 당연히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꺽쇠 다음에 있는 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로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지금 3 더하기 6을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연산이 2개 이상일 때는 당연히 가로가 먼저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6 해주면 9 곱하기 8 해주면 72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의 꺽쇠하고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2의 세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R에서는 한 줄에 하나의 명령문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뒤에 보면 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샵이라고 하는 건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샵을 쓰면 뒤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주석이에요. 이제 파이썬도 비슷한 표기법을 쓰는데 파이썬하고 R에서는 요게 주석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C를 배우면 C에서는 이게 슬래시 2개 또는 슬래시 하나하고 요렇게 해서 주석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R에서 기본 연산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더하기가 있고 빼기 있고 곱하기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자, C나 이런 데서는 요것이 나머지 연산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를 2개 써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곱은 꺽쇠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자, 여기서 로그 함수 요거를 써서 계산한 결과인데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 로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 로그를 의미합니다. 자연 로그. 그래서 로그 원래 여기 밑에 2가 있어요. 2에 10입니다. 여기 약 2.7 얼마예요? 우리가 파이가 3.14159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2도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약 뭐 2제곱 뭐 이 정도의 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약 얼마가 되냐면 2.3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했더니 약 2.3 얼마이고 거기다 5를 더해줘서 7.3 얼마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QRT. SQRT는 뭐냐면 루트 25란 뜻이에요. 루트 25니까 5가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맥스는 가장 큰 값, 맥스, 그 다음에 작은 값은 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입니다. 다 함수예요. 그래서 5하고 3하고 2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5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함수명, 함수의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매기변수,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주면 요거의 결과가 출력값이 되겠죠. 여기 input, 그다음 이 함수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옵니다. 아웃풋은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본 연산에 로그 함수, sqrt 함수, max, min, abs. abs는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다. 그럼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양수를 바꾸는 것이고,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5 팩토리얼이라는 의미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라디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디안. 자,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디그리, 뭐 30도. 이거는 디그리예요. 자, 요것이 아니라 요 30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숫자, 실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 파이가 3.1415구이잖아요. 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파이를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 값이 뭐 사인 30도를 구하여라.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기 좋지만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인 뭐 여기 파이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6인데 6으로 나눠 이렇게 해줘야 사인 30도의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값 형태는 함수 정의한 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실수를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이 변수입니다. 변수. 우리가 A는 10.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C 언어나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A라고 하는 상자, A가 상자예요. 이게 변수인데 상자에다 뭘 집어넣는다? 1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등호는 같다가 아니고 같다는 의미는 두 개 써줘야 되죠. 프로그램에서는 같다는 두 개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써주는 건 이건 뭐냐?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근데 이제 아래에서는 뭐 같다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직관적으로 A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런 의미예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물론 키보드에 화살표 표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크게 비교하는 요 꺽쇠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걸 두 개를 붙여주면 하나의 화살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A에다 10을 넣고 B에다 20을 넣고 C에다가는 A하고 B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요? 30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명령 실행하면 상자 A에다가 10을 넣어요. 상자 B에다가 얼마를 넣어요? 20을 넣어요. 상자 C에다가 뭐예요? 요걸 더해준 30을 넣어요. 그거 끝입니다. 넣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럴 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C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의 값이 3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의 개념인데, 이거는 뭐 모든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있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10을 넣었다가 또 20을 넣을 수 있어요. 20을 넣으면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간에다가 내가 책을 놨는데 새로운 책을 넣으면 기존의 거는 없어지고 그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기 하면 뭐 기존 거는 없어지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자 A에다 10을 넣고 상자 B에다 20 넣고 상자 C에다가 이 두 개를 더해준 것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죠. 아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변수명, 변수의 이름을 짓는 거죠. 자, 변수명은 결국은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할 때 계정,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는 뭐예요? 식별자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고 중복되면 안 돼요. 왜? 중복돼 버리면 컴퓨터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몰라. 동명이인 했을 때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별되는 걸 내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 봤는데 80점 맞고 이 사람이 시험 봤는데 70점 맞았다. 근데 기말고사에 봤는데 85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 점수를 어디에다 더해 줄 거냐? 여기다 이름이 똑같으면 어디에 더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름을 동일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정 만들 때 아이디,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 입력했는데
중복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첫 글자는 여기 아이덴티 즉 변수명을 만들 때 첫 글자 영문자나 마침표를 시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R하고 다른 언어하고 차이점이에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침표는 그냥 특수 문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냐면 뭐 sum.x 만약에 sum이라고 하는 게 벡터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sum의 x좌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 자체가 그냥 변수 이름인 거예요. 이 자체가 뭐 sum의 x값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변수다. 그래서 sum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게 하려고 쓰는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특수 문자다.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되는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부터는 영문자 다 되고 그 다음에 숫자도 되고 마침표도 되고 밑줄도 됩니다. 이쪽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런 특수 문자는 안 되고 여기 언더바도 안 돼요. 언더바 빼기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한다. 그래서 A에다가 1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소문자 A에다가 2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하고 상자를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놓고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변수 이름이 똑같으니까 대소문자로만 구별되어 있으니까 뭐 같은 걸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빈칸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혼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호를 써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A에다가 125를 집어넣고, 그죠? 자, 물론 A의 값을 그냥 치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프린트를 안 써도. 근데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쭉 하다가 이 변수의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그럼 그 변수만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R 스튜디오에는 오른쪽 상단에 변수의 이름이 쭉 있고 그걸 값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쳐도 오른쪽 상단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R 스튜디오를 열어보면 실행해보면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여러 줄의 명령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보여지는 부분 비주얼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곳 여기는 이제 커맨드 창이죠. 커맨드 창 여기다 이제 입력하면 바로 실행되고 입력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해도 되고 여기다 입력하고 나서 이거를 여기서 런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해도 돼요. 근데 간단한 건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한꺼번에 여러 줄을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을 땐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저장 기능이 됩니다.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놨으면 다음번에 또 그걸 불러들여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예요? 변수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 환경을 한번 더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자, 이게 지금 요 밑에가 커맨드 창이 있는 거고요. 여기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저장 아이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거 블록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실행할 수도 있고 라인별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실행되면 그 결과는 커맨드 창에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일이 입력해줘도 돼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입력했던 거 한꺼번에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못하니까 이게 껐다 키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행되는 것들은 A에 얼마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값들, 변수의 값들을 여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용을 한번 보시면
숫자형과 문자형, 논리형, 특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은 말 그대로 우리 숫자예요. 정수나 실수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문자형, 문자는 없고 문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쓰든 큰 따옴표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 되겠죠. 앞에는 큰 따옴표, 뒤에는 작은 따옴표. 이건 안 됩니다. 큰 따옴표를 썼으면 큰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를 썼으면 작은 따옴표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논리형. C에는 없었지만 파이썬에서 있었던 자 논리형입니다. true, false. 자 이것도 대소문자 가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하나의 값입니다. 값. 참 거짓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null이 있고 NA가 있고 none이 있습니다. 그리고 infinite, 마이너스 infinite 이렇게 있어요. 자 null은 정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료형도 없고 길이도 없습니다. 자, 결집 값이라고 하는 거는 미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누락시킨 거, 값을 입력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거. 이건 뭐가 있겠어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또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인피니트. 이게 뭐예요? 무한대란 얘기죠. 마이너스 인피니트는 대문자죠.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란 뜻입니다. 자, 변수의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10 넣고 B에다가 20 넣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대문자를 넣고 자, 요거는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어디다 저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변수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출력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대문자 A라고 하는 문자형을 A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더해주면 요거는 A는 문자가 들어있고 B에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더해야 그게 연산이 되겠죠. 자, 벡터의 이해 3장이죠. 3절. 자, 벡터는 여러분들이 1학년 학생들은 안 배웠을 텐데 배열입니다. 배열. 그러니까 같은 타입의 방을 변수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것이 이제 배열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이건 뭐 2차원 배열도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죠? 3차원 배열도 있을 거고, 이게 아마 C를 이제 2학기 때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C를 배우실 텐데 그때도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이게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인데 특별히 1차원 배열을 우리는 그냥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의 몸무게 자료. 그러면 이게 이제 1학년 학생 이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이렇게 한꺼번에 변수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벡터를 씁니다. 그죠? 뭐 2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적 자료, 3학년 학생들의 소원하는 색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자, 2차원 벡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4학년 학생인 전과목, 전과목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가 이제 2차원 배열인데 이런 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2차원인데 XY 값이 있는 거. 자, 여기 행과 열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가 뭐 번호, 그 다음에 여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1번 학생은 70, 30점, 70점, 50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가 바로 2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다 보여줬죠. 자, 여기 이제 아까 번호 대신에 이름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거에 합계를 구하여라.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의 값이죠. 하나의 상자에 하나의 값이 들어간 거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에다가 요거에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평균일 것 같아요. 요거 평균이 72. 요거 평균이 68.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돼서 나온 값인지 아니면 임의의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요 2차원 벡터의 어떤 특성값을,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고 전체 총합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벡터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한다. 그렇게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벡터는 어떻게 만드냐면 C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1과 2와 3을 연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즉 1이라고 하는 값과 2라고 하는 값과 3이라고 하는 값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연결하는데 이렇게 선으로 연결 안 하고 그냥 붙여서 1, 2, 3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붙여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X, Y, Z에다가 벡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X를 출력하면 X 값이 나오고 Y를 출력하면 Y 값이 나오고 Z를 출력하면 Z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C는 그게 안 돼요. 배열에서 같은 타입으로만 저장이 되는데 R에서는 다른 타입도 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앞에는 숫자죠. 뒤에는 문자죠.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같이 묶을 수 있는데 대신에 뭐냐면 여기에 이제 숫자 1이 들어가지만 얘는 들어가서 저장될 때는 문자형 1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여기 2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2라고 하는 문자, 여기는 A라고 하는 문자, B라고 하는 문자, 이런 식으로 문자형이 들어갑니다. 예,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의 생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50부터 시작해서 90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1, 2,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은 50부터 90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0부터 90까지. 자, 이게 지금 개수가 여기가 아마 22개일 거예요. 22개. 여기 처음 시작하는 인덱스를 여기 번호를 써준 겁니다. 여기 23.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게 이제 폭이 줄어들면 이 숫자도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개 있으면 첫 번째 인덱스가 1부터, 이거는 26번째, 23번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자, 1부터 이게 시작점이 시작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항,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 항,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말항, 뭐 끝항,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 그리고 거기 사이까지 뭐예요? 3씩 증가하라, 증감이죠. 마이너스 얻으면 감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계속 더해주는 거 3씩. 다 더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97에 더해줬더니 얼마가 돼? 100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는 103이 되는데 요거는 요 범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까지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시작점은 0.1, 끝점은 1.0, 간격은 0.1로. 그래서 쭉 더해주니까 마지막 1.0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요 REP는 뭐예요? 리핏 뭐 이런 얘기죠. 뭐예요?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을 5번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1부터 5까지 3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3번 반복하니까 1부터 5까지 쓰고 다시 1부터 5까지 쓰고 다시 1부터 5까지 쓰고 3번 반복한다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159를 벡터 요거를 몇 번? 3번 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벡터예요. 그러니까 리핏이라고 하는 REP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벡터 타입으로 난다. 리턴 타입이 벡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90, 85, 70이라고 한 세 개의 숫자를 저장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벡터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벡터의 이름. 요거 지금 이름을 안 넣었기 때문에 null,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존, 탐, 제인.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스코어, 이건 값이잖아요. 값의 이름을 요걸로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90, 85, 70인데 여기에 이름이 없었는데 여기에 존, 탐, 제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출력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스코어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거 이름까지 같이 출력이 됩니다. 밑에 건 값이고 이거 위에는 이름인 거예요. 벡터에서 원하는 값을 조회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추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출하면 여기 상자에 뭐가 있는데 이거를 빼낸다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변수 안에 있는 것을 값을 빼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걸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빼내도 또 있어요. 또 빼내도 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D라고 하는 벡터에 1, 4, 3, 7, 8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벡터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여기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 아니고 1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D의 1은 1이고 D의 2는 4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입력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4, 3, 7, 8인데 요거는 두 번째 값이 얼마냐? 4죠. 네 번째 값이 얼마냐? 7이죠. 그죠? 여섯 번째, 여기 5개까지 밖에 없는데 여섯 번째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없으니까 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누락된 거, 값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2-14를 보시면 벡터가 이렇게 있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건 뭐예요? 135 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여기 위치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위치. 어떤 위치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1, 4, 3, 7, 8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걸 출력해라. 그러니까 1, 3, 8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1부터 3까지 출력해라. 그러니까 여기 세 개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4, 3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SEQ잖아. 이거 시퀀스예요. 배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두 칸씩 이동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건 뭐예요? 1, 두 칸이니까 3, 그 다음에 5. 요걸 출력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1, 3, 8이 출력되는 거죠. 이건 위치니까 위치.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마이너스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걸 제외하고 출력해라. 이렇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력해라. 그래서 1, 3, 7, 8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제외해라. 즉 3, 4, 5를 제외해라. 그게 뭐예요? 1, 2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벡터에서 이름으로 값을 출력하기. 추출하기. 자, 요 GMP라고 하는 값에 뭐예요? 2090, 2450, 960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저장된 벡터입니다. 요 이름을 여기다가 코리아, 자펜, 네팔. 자, 이걸 출력하라고 하면 당연히 값이 출력된 거죠. 첫 번째 걸 출력해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안 나왔네. 첫 번째 걸 출력하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출력하는 이거 이름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름. 코리아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거 나올 거고. 요건 뭐예요? 코리아하고 네팔하고의 값을 출력해라. 그럼 요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위치 값을 가지고 값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그거 이름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요걸 우리는 필드라고 해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 합계 이렇게 돼 있으면 국어 필드, 영어 필드, 수학 필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번호 그러면 필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필드가 5개. 요거는 이렇게 있는 거. 이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뚜뚜뚜뚜 10번 학생 이렇게 되면 뭐예요? 레코드 이걸 레코드라고 해요. 레코드는 몇 개? 10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필드명으로 값을 추출하는 겁니다. 자, 벡터에 저장된 원소의 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당연히 5개짜리에 1, 5, 7, 8, 9라고 하는 값이 저장된 벡터예요. 그걸 출력을 했고요. 요건 뭐냐면 두 번째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걸 덮어 쓰는 거예요.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3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10하고 20을 1, 5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1, 5. 그럼 어디? 잠깐만요. 1, 5니까 이건 뭐예요? 첫 번째하고 5번째에다가 10하고 2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10을 집어넣고 이거 대신에 2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섹션 4번. 자, 벡터의 연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D라고 하는 벡터에 1, 4, 3, 7, 8 이렇게 있죠. 여기에 지금 2배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2, 8, 6, 14, 16. 자, 이거는 계산하고 보여줘라 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곳에 잠시 있다가 그냥 출력하고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화면에 보여주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에다가 뭐예요? 5를 빼서 만들고 이거는 어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여기다 3을 곱한 다음에 5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3을 곱하면 3이 되고 더하기 4를 해줬으니까 7이 되죠. 그런 식으로 벡터에다가 사측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거, 곱하는 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는 거는 끼리끼리 더해주면 돼요. 여기 1, 2, 3, 여기 4,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해주니까 5, 더해주니까 7, 더해주니까 9가 되는 거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4, 10, 18이 되는 거죠. 이거 끼리끼리 곱하니까. 더해서 Z에 집어넣으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요게 Z라고 한 상자에, 벡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한번 출력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틀린지 바로 확인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굳이 어디 변수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하지만 이걸 나중에 어딘가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벡터에 적용 가능한 함수. 자, 아까 이 안에다가 벡터 값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되는 함수예요. sum 말 그대로 합을 구하는 거고, mean은 뭐예요? 평균. median은 뭐예요? 중앙값, 가운데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최대값, 최소값, 요거는 뭐예요? 분산.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있으면 이 5개의 뭐예요? 평균 구하라.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얘네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분산으로 알 수 있죠. 자, 분산은 어떻게 돼요? 이거 평균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나와요. 그럼 얘는 30으로부터 20이 떨어져 있어요. 얘는 10이 떨어져 있고 얘는 0이고 얘도 10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는 양수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음수 떨어져 있고 20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분산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분산은 VAR 이렇게 됐고요. SD는 스탠다드. 이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에다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ORT. 이건 솔트잖아요. 솔트.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 오른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점점점 커지게 간다는 얘기고. 범위는 렌즈. 그 다음에 길이는 랭스. 이런 것들을 벡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합계 구하는 거고, 2배를 곱해서 합계 구하는 거고, 길이 구하고, 요거 평균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 정렬. 정렬할 때 이거 뭐예요? 이거 내림차순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른차순인 거고, 요거는 내림차순으로 해라.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안 써주면, 여기 지금 안 써주면 요거를,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써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중앙값을 v1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요것을 합계에다가 길이를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가 돼? 평균값이 되겠지, 평균. 그거를 v2에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실제로 해봤더니 합계 구했더니 1부터 10까지 더해주면 5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2배 곱해지니까 110이고 길이는 10개고 평균은 그러니까 1에서부터 5까지니까 1에서부터 5까지니까 여기까지죠. 평균 당연히 5가 되겠 3이 되겠죠. 맥스 가장 큰 것은 10이고 가장 작은 것은 1이고 솔트 이미 솔트가 되어 있지만 솔트 한 거고 요거는 저기 뭐야 오름차순 기본의 오름차순이니까 이건 내림차순 했을 때 값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함수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fx, y는 fx 이게 이제 우리 함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fx는 이제 x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x 더하기 5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바보상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5를 시켜주는 거니까 a 더하기 5예요. 3 집어넣으면 8이 나오고 4 집어넣으면 9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다? 매개 변수예요. 지금 매개 변수가 2개 들어있습니다. 2개.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배웠던 학생들은 함수 정의할 때 매개 변수 몇 개 들어갈 거고 그 매개 변수 타입이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개수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급 언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다. 근데 여기는 x, y, z 이런 함수 정의를 했어요. 나는 2개만 넣고 싶어. 2개만. 이게 함수라고 정의하는 게 좀 그러니까 sum이라고 정의하는 게 좀 그러니까 ft예요. ft. 근데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건 2배 해주고 마지막 건 3배 해서 그걸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의미가 있거든요. 순서가. 근데 나는 x는 안 넣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 ft에 이게 아무것도 안 넣고 싶은 게 0 집어넣고 여기는 4 집어넣고 5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15 23의 값이 리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넣고 싶은 걸 굳이 쓰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면 ft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거 나 z에 z가 아니죠. y에다가 4를 입력하고 z에다가 5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순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잖아요.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t에 z에 5를 집어넣고 y에 4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놔도 돼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종료 3개일 때 매개 변수가 3개일 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10개, 20개, 100개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00000 집어넣고 필요한 것만 값을 넣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딸랑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값에다 집어넣을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변수명을 써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C를 배웠던 학생들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쓰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RT, SORT는 2개의 매개 변수를 입력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함수가 아까처럼 이게 매개 변수가 아까 ft에 여기 x, y, z
뭐 뚜뚜뚜뚜 무진장 많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원래 SRT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A, B.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예요? 값인 거고 뒤에 거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true, false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넣으면 알아서 여기는 x는 d고 뒤에 있는 값은 디그리 여부는 디그리징 여부는 요 값으로 대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하면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 바꾸면 그러니까 x값이 true로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됩니다. 순서는 지켜야 돼요. 근데 순서를 지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가 매개 변수의 이름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help라고 하는 탭을 이용해서 함수명을 쓰면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논리연산자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크다 작다 이거죠. 요거는 뭐예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 5 이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3 요거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또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배웠을 건데 같은 의미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얘가 얘보다 작거나 또는 얘와 얘가 같으면 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이게 뭐 이거나 5화란 얘기죠. 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요거는 앞에 게 커야지 true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같지 않다는 건 이건데 이게 이제 키보드 상에 없기 때문에 느낌표하고 요거 붙이면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5화예요. 5화. 요거는 and.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만 참일 때만 true가 되고 요거는 하나만 참여도 true가 되는 거죠. 5화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뭐 C나 파이썬이나 배웠다라고 전제하고 조금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9개짜리 원소를 저장하는 D의 값이 있습니다. 이게 D에다가 이 벡터를 저장했고 자, 그 다음에 이 D가 5보다 크냐 그러니까 이거 각각에 대해서 5보다 크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앞에 건 다 false예요. 안 같잖아요. 여기 5부터는 뭐야? 같으니까 true. 여기 크니까 true 돼요. 결과 이렇게 true 이렇게 나오는 true false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기 좋은데 자 이거 뭐냐면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면 false tru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true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true가 나온 거 어디에 여기죠. 요거에 대한 값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둥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5도 true가 되지만 둥어 안 됐으면 여기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6, 7, 8까지만 true가 돼요. 그래서 그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D가 5와 같으냐 또는 이제 요거 뒤에 이제 실행된 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D를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여기서 5일 때는 안 된다고 했지만 6, 7, 8은 true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보다 큰 것들의 잠깐만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5보다 큰 것들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여기 5보다 큰 것들을 뽑으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당연히 6, 7, 8, 9가 되죠. 그거의 썸이니까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이 나온 거고요. 자, 뭐 요거는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D가 5보다 크다. D가 8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5보다 큰 것과 그 다음에 8보다 작은 거.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죠. 근데 8보다 작은 건 여기죠. 요 두 개. 6, 7이죠. 6, 7.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6, 7의 값을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출력해라 했더니 6, 7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섹션 5절 리스트와 벡터입니다. 자, 서로 다른 자료형의 값들을 1차원 배열에 저장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DS에는 여기 지금 보면 벡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이 리스트를 만들 때는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름은 ti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이는 60이고 그 다음에 상태는 true고 스코어는 DS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거를 이렇게 C에서 포인터처럼 주소를 담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는 뭐요? 여기 time이라고 하는 이름과 age가 60이고 그 다음에 상태가 true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벡터에 ds 값이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제 담은 요 애를 우리는 my.info예요. 자,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이게 my라고 하는 변수의 속성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R에서는 요 자체가 하나의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my하고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my의 어떤 정보다 이렇게 느끼라고 점을 찍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거 값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name이니까 이름이 출력된 거죠. 근데 요거를 첨자로 안 하고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되어 있죠. 4는 뭐예요? 1, 2, 3, 4.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요 점수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여기 다시 여기 첫 번째 걸 출력을 했더니 타임이 출력됐고 네임을 출력해라 했더니 타임이 출력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아까 DS였죠. 그 값을 출력된 겁니다. 자, 벡터입니다. 벡터. 아니, 벡터 아니 팩터. 자, 문자형 데이터가 저장된 벡터 일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성별, 혈액형, 선호 정당 등과 같이 저장할 문자 값들이 몇 종류로 카테고리로 정해졌을 때 팩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혈액형은 A형, B형,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종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카테고리, 종류로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는 팩터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몇 명이냐면 6명이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학생은 A형, 두 번째는 B형, B형, O형, AB형, A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bt.new 이건 새로운 변수예요. 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팩토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bt로 출력하고 요것도 출력하고 그러니까 요거 저장됐을 때는 어떻게 출력돼요? 요거 저장됐을 때 어떻게 출력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 뭐냐 이거 다섯 번째 건 쭉 하는 건데 실행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6명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A형, B형, B형, O형, AB형, A형이 되는 거죠. 이걸 팩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BT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했을 때 bt.new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라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종류의 나열입니다. 종류의 나열. 그죠? 자, 그 다음에 bt의 다섯 번째 하면 여기 다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A, B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로. 얘도 다 문자열로 저장이 되는 건데, 여기 팩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팩터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출력했던 기능 A, B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라벨.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뭘로 돼 있냐 그랬을 때 이렇게 요때 이제 문자열로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게 팩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제 R은 사실 통계 패키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연산, 뭐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 그러니까 근데 숫자로 바꿔진다는 의미는 뭐 계산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준 계산이 가능한 거죠. 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요거 표시되는 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A가 여기 첫 번째니까 1이 됐고,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세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3, 3, 4,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B의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C의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B의 값하고 C의 값이 추가가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B의 값은 그냥 들어가요. 근데 C의 값은 뭐예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카테고리가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이 4개에 맞지 않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나라고 해서 결측값, 결측치. 즉,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인데 4개 문항인데 다섯 번째 5라고 썼어요. 그럼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락된 거예요. 이건 누락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것으로 2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